예, 반갑습니다. 예, 송민석 파트너입니다. 하루하루 조금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흐름 속에서 좀 날씨가 조금 풀리나 했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우 더위가 덥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좀 핫한 날씨만큼 국내 증시도 조금 이렇게 핫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신대가 될 투자 비법에 나와서 지난주 테마성의 흐름과 맞춰갖고 테마적인 흐름들을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요, 현재 시장에서 돈의 쏠림이라고 하죠. 어떠한 섹터 그리고 어떠한 특정 종목 안에서 돈의 쏠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즉 지난주의 섹터가 연결되는 흐름들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지난주의 주도 섹터를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나 이런 모멘텀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섹터들을 잘 주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이란이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 공격 속에서 임박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방산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방산 관련주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현대 로템이나 이런 대형 섹터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휴니드나 HVM, 뭐 스페코, 뭐 대성 하이텍 등 이렇게 중소형 방산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뭐 휴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HVM도 마찬가지고 대성 하이텍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방부에 조금 이러한 무기 체제를 좀 부품을 납품을 한다라는 이슈를 같이 받으면서 주가가 거기에 더 상승을 모멘텀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좀 차트는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 섹터가 좀 좋았고 흐름이,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섹터죠. 에너지 섹터 하면은 뭐 가스도 있고, 그렇죠? 석유도 있고, 즉 이게 중동 리스크에 관련돼 갖고 이 에너지에 대한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부각이 돼요. 물론 국내에서도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그 섹터에도 많이 포함되는 sek터이기 때문에 조금 같은 동시 모멘텀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섹터로는 뭐 GSE, 뭐 대성하이텍,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렇게 약간 정통 에너지죠.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 관련주 섹터들이 조금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참 싸운 것 같지 않지만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미사일이 날라오면 방어를 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참 전쟁이라는 게 좀 그만 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휴니드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소형 방산 관련주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국방부 그리고 외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약간 이런 방산 부품 관련 업체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이제 딱 핑크색 라인이 빵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핑크색 라인이 뭐라고 했죠? 황금길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제 황금길.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 황금 같은 걸 막 쏟아 부어줄 수 있다. 진짜. 그렇죠? 즉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집. 이게 매집이 되어 있다. 지금. 그럼 어떻게 이 지금 휴니드 같은 관련 섹터, 특히 급등락이 심하죠. 이 등락폭을 이용하는 그런 매매를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앞에 명확하게 매집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핑크색 줄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1, 2, 3, 세 개입니다. 세 개. 당연히 세 개가 떴으면은 이 위에서는 공략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꼭 여기서 누가 살까 하는데 꼭 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너무 세게 과열이 되어 있을 때는 조금은 그 시점을 보시면서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고, 물론 이게 금요일 차트의 흐름입니다. 금요일 차트의 흐름인데, 금요일 같은 경우도 약간의 반등세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보시게 되면 항상 중요한 거,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어떻죠? 그 다음 거래량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음봉 또한 아주 작습니다. 그렇죠? 음봉 또한 아주 매우 작게 발생이 됐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요, 첫 번째 황금길이 열렸을 때 이때 만약에 공략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매우 더 좋았겠죠. 이미 사실 수익 실현을 하고 끝내도 될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앞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된 상태에서는 파동의 원리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시점이 있어요. 거기가 언제냐면 바로 여기예요. 왜 여기일까요? 이 라인일까요? 이 라인은 사실 이제는 쉽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무너지면은 이 밑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봉이 세워지고 더 많은 거래량들이 분출됐던 시점, 그렇죠? 이 두 개의 양봉을 한 개의 양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가 아니고, 즉 이만큼이 양봉이구나. 그럼 이 양봉에 시작점이 있죠? 시작점이 한 8,500원 후반대인데 이 8,500원 후반대 라인이 지켜주는 흐름,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시게 되면은 이 이평입니다. 가격 이동평균선이 괴리율이 높아요. 괴리율. 그렇죠? 엄청 많이 벌어졌죠? 사이가. 그러니까 보시면 거의 한 뼘이 벌었어요. 한 뼘이. 근데 주가는 항상 주가의 가격이죠. 캔들이. 캔들과 이평의 이 괴리율은 다시 잡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를 전투적으로 막 공략하자.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 8,500원 라인, 이 라인까지 거래량 없는 조정이 왔을 때 이 시점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매우 좋은 공략 자리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생각을 하세요. 어떠한 종목을 그날 막 양봉되면서 막 솟구치는 종목군들은 뭐 금일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이제 화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그렇죠? 테마성을 만들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너무 위에서 잡아가는 것보다는 명확한 눌림목 또한 그 안에서 이 괴리율 역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스페코인데요. 스페코 역시 이제 중소형 방산 관련 섹터죠. 보시게 되면 앞서서 먼저 핑크색 줄이 두 개입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앞서서 먼저 요런 보시게 되면 이 십자형 캔들이 나왔어요. 십자형 캔들은 이제 샛별이라고 하죠. 여기서 제가 간단히 샛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부르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뭐 샛별이라고 저는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반짝반짝 빛나니까 별처럼 빛난다고 해서 샛별이라고 부르고 뭐 도지 캔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날 이렇게 샛별이가 딱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거야 샛별이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그겁니다. 주가의 중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드라이브를 놓고 가는 거하고 후진을 놓고 가는 거하고 중립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중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립적인 관점이다. 그 말은 캔들 자체가 이제 샛별이잖아요. 샛별이니까 상승 방향으로 잡을지 아니면 하락 방향으로 잡을지는 그 다음에 캔들을 보면 된다. 근데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이미 황금길 라인이 열린 거예요. 황금길이 열렸는데 샛별이다? 자, 황금길 뭐라고 했죠? 매집이다, 매집. 매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죠? 이것 또한 이러한 흐름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좀 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끝난 차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앞서서 이제 휴니드랑 마찬가지로 관련 섹터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얘는 그래도 괴리율 자체가 좀 작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시게 되면 4,250원 라인 그리고 이제 3,750원 라인 이 가격 라인이 매우 중요한 가격대예요. 그리고 거래량 또한 보시게 되면 앞서서 거래량이 분출이 됐고 물론 고점 대비해서 일정 부분 매도세가 나온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 대장은 휴니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항상 시장에서는요, 이 테마성이라고 하잖아요. 테마성. 이 테마에서는요, 글씨가 너무 그러네요. 그렇죠? 테마에서는요, 항상 대장주가 있고 그걸 따라가는 후발주가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4,250원 라인하고 3,250원 라인이 매우 중요한 가격대니까 이 가격대 라인까지 거래량이 없이
동반해서 좀 조정이 나올 때 눌림목 공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코로나예요.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19 환자가 4주간 4배 폭증, 그렇죠? 사실 4주 전부터 코로나 관련주를 뭐 안내해 드리고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판매량이 자연스럽게 급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코로나 관련주는 저희가 이제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 지수적으로 한번 폭락을 하고 또 V자 반등으로 대세 상승을 할 때 제가 저번 주 신대가에서 지수적인 V자 반등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코로나 관련 섹터가 거의 주독 섹터를 보이면서 뭐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거기에 마스크, 파생이 이어지는 이제 원격 교육,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관련 섹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여파가 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진단 키트 판매량이 급증한 거에 대해서 뭐 휴마시스나 뭐 랩지너미스, 뭐 엑셀라퓨틱스, 수젠텍 등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저번 주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뭐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뭐 7월 둘째 주부터 그렇죠? 올라간 게 이거 뭐 많이 올라갔죠? 주식이 올라간 걸 똑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증가 이게 참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사실 왜냐면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는데 주식처럼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다. 그렇죠? 그래프만큼. 하지만 주식을 하는 이제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관련 섹터를 공략을 하셨다면 저 정도의 조금 탄력을 볼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코로나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65세의 좀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기가 사실 뭐 코로나가 올랐다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지금 그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이 조금 크게 아프시지 않고 모두 다 완치하시길 좀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셀리드예요. 그렇죠? 셀리드 역시 이제 코로나 관련 섹터 안에서 대장 역할을 좀 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바닥이었어요. 바닥. 그렇죠? 거래량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아무런 의미 없는 거래량이 흘러가다가 작은 거래량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작은 거래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상한가예요. 이거 상한가예요. 자연상입니다. 자연상. 그렇죠? 자연상을 이용해 거래량이 생각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나올 매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올 매물이 없던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윗꼬리 음봉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어느 시점에서 윗꼬리 지어드릴게요.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시가를 깬다. 그렇죠? 그날은 그 종목은 절대로 쳐다보지 마라. 왜냐? 4연상 이후였잖아요. 4연상. 4연상 이후에 고점 대비 시가를 깨고 떨어지는 건요. 어디까지 빠질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시점에 만약에 진입을 했더라도 시가가 깨지는 걸 보면 현금화 전략을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빠지고 나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하락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양봉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세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보이세요? 바로 핑크색. 황금길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때 공략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게 이거 막 음봉 깨지는데 막 이렇게 막 등락폭 40% 빠지는 거 이거 감당 뭐하러 합니까? 그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황금길이 알려주는데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황길이 열리고 거래량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항상 길이 열리고 나서 거래량을 체크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왜냐? 매집이라 했잖아요. 매집이 뭐다? 많이 샀는데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샀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고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어떻죠? 거래량 어때요? 음봉의 거래량. 앞서서 양봉의 거래량보다 음봉의 거래량이 현저히 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이 종목을 물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그렇죠? 여기가 없다. 근데 황금길이 열렸다. 누군가 매집했네? 딱 보는데 거래량이 없네? 그렇죠? 그런 그 시점에서 이동평균선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 초기 정배열화. 그렇죠? 그 다음에 양봉이 하나 딱 걸려요. 여기서 나오는 양봉은 뭘까요? 제가 앞서 샛별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샛별이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특정한 주가가 상승 후에 눌리는데, 즉 눌린다는 거는 이게 하락인지 눌림목인지는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눌리는데 이렇게 도지 캔들이나 이런 흐름이 나온다. 이런 캔들이 나온다. 작은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의 방향성을 잡는다고 했죠. 주가의 방향성을 잡는 거고, 이것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상승 후 주가가 떨어지고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데 버티는 양봉 하나로 더 이상 안 빠지나? 그게 바로 브레이크가 걸리나? 이 소리입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걸리나? 제가 기아 자동차 D를 놔두고 전진을 할 때 전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할 때. 그리고 후진을 놔두고 후진을 하고 가만히 할 때는 중립을 합니다. 그렇죠?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그 자동차가 잠깐 멈추려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저희가 밟아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는. 신호등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그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놔두고 달리고 있었어요. 뒤로. 근데 나 잠깐 후진할래. 그렇죠? 후진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지나 캔들,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작은 양봉으로 이때는 여기가 이 주가의 지지인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조건, 매우 중요한 이거. 황금길이 열렸을 때 이거 어차피 못 잡아요. 못 잡아.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사? 누가 사낼 건데 이거. 이 상한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땅 하면서 눈 떠보면 다음에 상한가인데, 물론 여기서 혹시라도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뭐 매우 진짜 좋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명확하게 나왔을 때 이 라인만 공략을 했어도 상한가예요, 상한가. 바닥부터 올라오는 상한가보다 더 값진 상한가의 맛을 여러분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제가 이제 테마적 흐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분, 주가 상승에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명분이 있고, 즉 모멘텀이 있고, 이렇게 매집이 잘 되어 있을 때는 꼭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셀리드가 오늘, 이게 왜냐면 저번 주 금요일 차트인데 오늘도 아마 상한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매우 끼가 있다. 물론 제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많이 안내해 드린 이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저주가가 왜 가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가나? 맞습니다. 그건 명분이에요. 근데 명확한 매집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트레이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수젠텍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주가가 똑같아요. 하염없이 거래량 없이 쭉, 사실 이럴 때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과연 몇 분이나 이걸 사실까라는 좀 의문점도 들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바닥 대비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거래량이 빵빵빵 들어와요. 그 다음에 나간 거래량이 매우 적죠. 즉 슬슬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황금길. 매집이 들어왔다. 나 지금 많이 샀어. 그쵸? 나 지금 이만큼이나 샀어. 알려줬어요. 그쵸? 근데 나 요만큼 팔았다. 그죠? 너무 티나잖아요. 나 많이 샀는데 판 건 이거야. 그러면 근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몰리는 거예요. 사실 수젠텍 역시 제가 저번 주 신대가에서 이날이죠. 이날 안내해 드렸어요. 이날 이렇게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아이는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보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죠, 이날. 이날이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8%, 10% 빠졌던 날입니다. 근데 그렇게 등락이 많이 지수적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아래 꼬리를 달고 캔들이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살려낸다? 정말 신기하죠? 왜냐? 아래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왜 다시 살릴까?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명확하게 매집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음봉의 아랫꼬리도 양봉입니다, 여러분. 음봉의 아랫꼬리 양봉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누군가는 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즉 양봉 빠져나간 게 없다. 왜냐면 이 모든 거래량이 음봉의 거래량이 절반은 양봉이기 때문에 여기 이 음봉이 전체적인 음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절반은 양봉의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항상 체크하시고 항상 이 황금길이 열렸을 때 관심 있게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다음 랩지노믹스도 제가 저번 주에 안내해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 그렇죠? 파란색 라인에서 주가가 행보를 하다가 황금길이 열리고, 그렇죠? 또 황금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당시에 그런 말 했어요. 이 라인이 돌파가 됐대. 오히려 즉 물을 먹는 구간을 벗어나는 시점에서는 돌파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왜냐? 저항을 뚫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제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듯이 이렇게 상승하듯이 주가가 이렇게 저항대를 뚫러 올라갈 때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즉 돌파 매매의 관점으로도 보셔도 된다. 근데 그 안에서 명확하게 또 매집이 되어 있는 거를 보여주고, 거래량 어떻죠? 얘는 또 더 적어요. 더 적어. 내가 이만큼 사는데, 그죠? 이만큼 사는데 이거 팔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팔죠. 그렇죠? 어떻게 다 팔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래 꼬리는 뭐라고 했죠? 음봉이 아니죠. 양봉이에요, 양봉. 양봉의 힘입니다, 양봉의 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때 만약에 못했어도, 그렇죠? 이 당시에 못하셨어도 제가 파란색 라인이 넘어갈 때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돌파 매매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라인이 돌파할 때 만약에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다면은 충분합니다. 수익 진짜,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진짜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주 차트로 테마에 대해서 항상 잘 안내해드리고 차트에 대해서 흐름을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게 제가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 내용이니까 항상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잘 보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실전으로 매매를 하실 때 꼭 도움이 되고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잘 보시고, 물론 랩지노믹스 역시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즉 3,500원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지금은 단기 과열이 걸려 있는데 한 번 더
상승 추세는 충분히 남아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양봉일 때, 시가의 기준에서 양봉일 때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이슈의 좀 약간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장선인데 지금 팍스로비드죠. 팍스로비드의 풍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화이자죠, 화이자.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주들이 뭐 그린생명과학이나 뭐 서울제약 등이 조금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엠폭스 관련주가 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올 때 같이 동반해서 좀 같이 이슈가 나왔던 게 바로 이 엠폭스였습니다. 그 예전 이제 원성이 두창 관련주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는 거죠. 엠폭스라고 명칭해서 부르는데 그래서 엠폭스 관련주도 지금 녹시자 MS나 미코바이오메드가 좀 상승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 근데 한 가지 이 관련주는 좀 유의해서 볼 거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좀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릴 텐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차트입니다. 물론 지금 황금길이 열렸어요. 그렇죠? 황금길이 열린 상태에서 금일 같은 경우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이 시작한 저점 그리고 시가의 저점 이 라인대가 무너지지 않나 좀 잘 보시고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 2,700원 라인 그리고 2,500원 라인 요 라인대가 매우 중요한 매수 포인트고요. 근데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그린생명과학이나 약간 시총이 작은 아이들은 사실 등락폭이 엄청 심해요. 등락이 심하다는 거는 단기 분봉상, 그러니까 일봉상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얘가 잘 올라왔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단기 분봉상은 얘가 가다가 빡 올랐다가 빡 빠지고, 그렇죠? 빡 올라가다가 빡 빠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시총이 좀 작은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항상 유의하셔서 조금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녹시자 MX인데요. 녹시자 MX 같은 경우는 그 엠폭스 관련주죠. 지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황금길이 띵 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여기 다이아가 똥 두 개 열렸죠.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이 다이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지금 설명해 드리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야, 송민석 차트가 이게 뭐야? 그죠? 저게 뭐지? 그치? 이거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머니트리 수식. 화살표가 뜨면은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바닥을 탈피하는. 근데 역시나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요. 명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 이후에 바로 상승을 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색 표시도 있죠. 빨간색 화살표도. 이거는 궁금하시죠? 뭔지. 그렇죠? 빨간색 표시된 나오는 날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영업 비밀. 약간 농담이고요. 이거는 저도 다음에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황금길 트릭 수식도 제가 약간 많이 배포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 황금길 라인, 매집이 라인 잡혀 있는 상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종목은 매우 단순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의 기준봉이 생겼죠. 기준봉이 생긴 상태에서 절반이라고 했죠. 항상 장대 양봉의 평균 단가를 낼 때는 이렇게 절반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절반 라인 3일선, 그러니까 단기평이죠. 3일선, 5일선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올 때 절반 라인쯤에서 가격대로는 한 5,250원 라인 그 정도 부근에서 거래량 없이 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근데 그날 또 이슈가 이 관련 섹터 이슈가 나온다 하면은 그때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심해요.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런 점은 조금 유의하셔서 조금 대응하셔라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정부에서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전해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도가 있죠. 아름다운 서울, 그렇죠? 아름다운 서울이 지도가 딱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외곽 쪽, 그냥 서울 인근 쪽 라인으로 이렇게 다 녹지예요, 그렇죠? 거기가 바로 이제 그린 벨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린 벨트인데 서울 도심 전체의 한 24% 정도가 지금 그린 벨트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뭐 강북 쪽으로 될까, 아니면 뭐 강남 라인으로 될까는 사실 아니면 뭐 많죠. 지금 많습니다. 사방이 다 그린 벨트예요. 어디로 될지는 그 누구도 알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좀 마른 뭐 강북 지역은 아무래도 산지가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들지 않냐라는 말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강남 지역이 조금 좋지 않겠냐라는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그러니까 풀어야 될 좀 부분들은 많아요. 그게 아무래도 물론 이게 좋은 추세로 하는 거지만 지금 이런 지역에 즉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면은 이런 지역에 즉 로또 아파트라고 하죠. 나도 되고 싶다 로또 아파트 그 로또 아파트 있잖아요. 진심입니다. 예. 그 로또 아파트에 대한 과열이 좀 걸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거기고 더 큰 문제는 바로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경을 망치면서까지 이렇게 규제를 풀어야 되나라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대안 방안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섹터로는 뭐 신원종합개발이나 상지건설, 구경지N의 뭐 사조산업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시게 될 건데 우선 신원종합개발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건설주가 한번 점핑돼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왔는데 보시게 되면 딱 보이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앞전에? 머니트리 수식이었죠? 황금기라고는 다른 수식입니다. 즉 여러분한테 모니터리, 돈의 열매를 진짜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수식인데 이 수식이 나오고 바로 또 빨간색 화살표 동일하죠. 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매우 명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급진갭으로 좀 올라왔는데 사실 이러한 종목은 엄청난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솔직히 단기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트레이딩을 해야 돼.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파란색 부분에서는 좀 피하다가 마찬가지죠. 쫙 보세요. 이날의 시가가 딱 파란색 라인을 시작이 되고 돌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상한가에 안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을 한번 이렇게 찍고 올라간 걸로 확인됐는데 쉽게 말해서 저항권이 뚫리면 안 됩니다. 그 저항권이 이탈되지 않는 상 가격대로는 한 3,300원 라인 그 라인이 깨지지 않는 상 트레이닝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안내드리고 그 다음은 사조산업이에요. 근데 왜 사조산업이 왜 그린벨트냐? 식품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것 또한 저번 주 방송에서 이제 이데일리 방송에서 안내해드렸어요. 사조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서울 인근에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56만 평 정도를 엄청나게 큰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60%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그린벨트 관련주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사실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 차트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은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앞전에 황금길이 열렸죠. 또 열렸죠. 그렇죠? 자, 그리고 파란색 위에 있죠. 즉 저항권을 뚫어 올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횡보 구간을 거치 물론 이때도 떨어졌다 여기서 매수했으면 여기서 수익 보는 거고 떨어졌다 행보하다가 표식이 나와서 진입을 했으면 충분히 수익을 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차트 흐름, 즉 황금길과
머니터리 수식이 동시에 열려 있고 파란색 위에서 더 이상 나 물을 안 먹을 거야. 내가 왜 물을 먹어? 나 이만큼 많이 샀는데. 그렇죠? 물 먹을 수 없죠. 주가 어떻게든 올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매물대 모든 것을 뚫어놨을 때, 그렇죠? 그때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 오늘 역시 금요일이죠. 금요일 역시 황금길이 열렸고 오늘 역시 좋은 흐름으로 양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도 볼 때도 이러한 흐름들을 항상 잘 체크하셔서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차트를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배열이 깨질 때는 저희가 현금화를 시키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렸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제가 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냐면 자 코스피 차트뿐만이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하나의 음봉이 나왔을 때, 그렇죠? 음봉이 나왔을 때 여기 구간은 어떤 영역이냐면요. 음의 영역이에요. 음의 영역. 즉 음봉의 영역입니다. 음봉의 영역. 즉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 양봉으로 만약에 돌려 세웠지만은 다시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이 구간으로요.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과 현금화 그리고 해지에 관련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음의 영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거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 이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조금 강의에 좀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과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래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 개념으로 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입장에서 지금 송민석을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에 앞서서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하시면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일 겁니다. 바로 이 눌림목인데요. 즉, 눌림목 매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에서는 사실 눌림목 매매가 있고 돌파 매매도 있고 뭐 행보 매매도 있고 많은 매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것만 잘 하시더라도 주식시장은 매우 더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우선 눌림목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조금 초보자분들도 좀 편히 보실 수 있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가가 상승을 하다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바로 눌림목이라고 해요. 즉 이제 조정의 국면이라고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저항 가격대를 돌파하고 지지권을 지켜줄 때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항상 주가라는 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승하기 위해선 앞에 즉 매물대를 저항권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아주 매우 간단한 거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가 주가가 한번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 앞전에 어떠한 지점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바로 이 포인트를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중요한 거는 추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추세, 즉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잖아요. 추세가 꼭 살아있어야 되고 특정 이평선 부분에서 깨지지 않고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물론 눌림목의 정의를 말하자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수십 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수십 개를 적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만 딱 안내해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우선 머릿속에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 전략이죠. 중요한 눌림목 전략.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상승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즉 거래량을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 거래량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눌림목을 잡는다? 이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뭘 누를 것도 없는데,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거래량을 같이 하기면서 눌림목을 보는 건데 그걸 활용하는 게 바로 변곡점을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변곡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변곡, 이평의 변곡, 거래량의 변곡이 있는데, 자, 시간의 변곡은 무엇일까요? 시간의 변곡은 뭐냐면 제일 탄력도가 좋을 때, 즉 장 시작이 9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9시부터 대략 뭐 10시에서 10시 반 아니면 뭐 11시 그 사이에 제일 변곡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가가 빡빡 튀잖아요. 그게 바로 시간의 변곡이고, 이평의 변곡은 특정 이평선 라인에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물론 이평선도 이렇게 같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하다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특정 이평에서 부딪히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바로 이평입니다. 물론 이평의 변곡 또한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우선 인지하시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거래량 같이 확인한다고 했죠. 거래량, 즉 수급이 동반할 때 제일 중요한, 수급이 동반할 때 눌림목의 매수 시점을 잡는다. 공략을 잡는다. 그렇게 되면 특정 이평이라고 했잖아요. 자, 작은 선입니다. 3일, 3일선, 5일선. 즉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3일선, 5일선 전략으로 짧은 거죠. 그 라인에서 시가가 회복하는 시점, 그 시점을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1선이나 21선, 즉 이 21선은 이제 세력선이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주가가 20일 동안 똑같이 매수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20일 이동 평균선이죠. 가격. 그래서 그 평균선 자체에서 21선이 깨지 않고 21선에 터치가 되고 살려주는 흐름, 그것 또한 눌림목 전략으로 매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근데 대신 추가 하락을 한다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추가 하락을 한다면 추세적 흐름을 보고 손절매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그렇죠? 특정 이평으로 다 맞았어. 근데 얘가 이거 깬단 말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여기 깬다.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 깨지면 이 다음 지지권에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또 고민하겠죠. 근데 또 여기가 만약에 또 깨져. 그럼 또 밑에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말까 고민하겠죠. 추가 매수라는 것 자체는요. 자, 펀드멘탈을 믿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야. 그리고 무게가 있는 우량 섹터 그 안에서 천천히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눌림목 전략이라는 거는 중장기 전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확인하고 변곡점을 활용해서 3호 10, 20 이평선을 이용하는 게 바로 단기적인 눌림목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한다고 내가 이거를 계속 현금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단요. 과감하게 손절매를 해서 빠르게 좋은 종목 많잖아요. 앞서 설명해 드린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의 종류가 있어요. 눌림목의 종류인데 우선 가격 조정. 굉장히 쉬워요. 그야말로 가격이 하락하는 게 가격 조정입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데 거래량이 없는 하락인지 체크. 아까 제가 앞서서 랩지노믹스나 수젠텍이나 다 설명해 드릴 때 그렇게 강조해 드렸죠. 거래량이 없는 그런 하락을 체크하셔야 되고, 기간 조정 쉬워요. 말 그대로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횡보. 지루하게 시간을 끝나갑니다. 그리고 다만 특정 이평 및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은 바닥 탈피인가라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은 역시 주가가 상승을 하고 황금길이 열렸죠. 황금길이 열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지만은 거래량 어떻죠? 들어왔고 빠져나갔지만 다시 들어왔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이평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보셨다. 근데 이거의 눌림은요, 바로 N자 파동이에요. N자 파동은 이렇게 조금 좀 긴 N자입니다. 긴 N자. 단기 N자가 아니고요. 긴 N자 파동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동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반에 이미 다 황금길이 열렸습니다. 즉 매집을 매우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요. 그 이후에 충분하죠, 사실. 이때도 트레이딩을 해야죠. 그죠? 그 이후에 거래량 없이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거래량이 다시 황금길이 열리면서 빵 하고 칠 때 어떤가요? 이때 했어도 됐고요, 충분히. 이때 황금길이 열려서 했어도 충분한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눌림목의 공략은 파동에 대한 눌림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U자형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바닥권 탈피를 흘러가는 흐름에서,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간 게 없고 또 들어오고, 들어온 거는 있는데 나간 게 없죠. 들어온 건 있는데 나간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눌리다가 바운딩을 치는 N자고는 또 다른 파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긴 N자형, 그리고 파동의 눌림, 지금 같은 U자형,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눌림목 공략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종목,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봐보세요. 황금길이 열리고 갭길이라고 하죠. 갭이 떴습니다. 갭길이를 이용한 건데 주가가 딱 떴는데 아무 거래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갭을 메꾸면서 이렇게 안 빠지고 주가가 안 빠진 상태에서 황금길이 띵 하고 열린다. 그러면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것 또한 단기적인 눌림목입니다. 즉 올랐다 빨리 올라가는 N자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꼭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조정에 대한 겁니다. 자, 상승 이후에 물론 첫 번째 황금길이 열렸을 때 공략을 했으면 엄청난 수익을 받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칩니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지루한 행복세를 이어가는 기간 조정을 같이 받아요. 하지만은 중간중간 이렇게 황금길이 보입니다. 즉 매집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횡보 구간을 한번 돌파하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다시 한번 길게 올라가는,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래도 오늘의 공략주 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의 공략주는 몇 궁금하시죠? 현대바이오랜드인데요. 현대바이오랜드 역시 보시게 되면 앞전에 황금길이 열리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같이 받은 상태에서 바닥권 대비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황금길을 열어줬어요. 열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품 관련 섹터이고, 물론 코로나 관련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매수 전략은요. 뭐 시가부터 좀 공략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6,500원 좀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4,900원으로 안내해 드리는데 지금 같은 시장 조금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을 잘 보시면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준비를 했고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 그 변동성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일수록 더 많이 공부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